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경제를 말할 때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솔직히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 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지. 그 전까지는 부동산만이 유일하게 내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줄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겸 실거주를 위해서 내 가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고 특히 최근에 터진 대우건설 PF 사태를 체크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6, 7년간 한국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왔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자 부동산은 더욱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부동산은 고점을 찍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면 코로나 때 오른 것은 다 거품이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 80까지는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분양가 인상 요인이 많지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선뜻 올리기 어렵다는 기사입니다. 약간은 이상하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면 분양가를 내리면서 사람들을 더 모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파트를 살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서 분양가를 올린다고요? 이거 다들 미분양 날려고 작정한 거 아닐까요? 기사 요약본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분양가 인상 요인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분상제 해제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톤당 127달러 이 정도 했었는데 22년도에는 3배가 오른 348달러랍니다.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2018년 들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거의 10,000원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건설처럼 힘든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인건비는 더더욱 높게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 이쪽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곳을 빼고 나머지 서울, 경기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좀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올려야 하지만 최근 들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이야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2022년도에 7만호 정도의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산 동구입니다. 주변에 바닷가가 있고 그 가운데 대우건설에서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를 달고 주상복합을 하나 지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대우건설이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파티를 맺고 악마 잡으려고 던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딜러 한 명 대우건설이 탈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파티원들이 벙쪄 있는 상태죠. 2월 초에 발생한 일인데요. 시행사가 울산에 부동산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뭔 돈이 있나요? 그래서 유안타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아이파트너스 자산운용 이러한 여러 금융사에게 돈을 빌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440억 원 보증을 받고 1,000억 원의 거금을 들여 땅을 매입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시행사한테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내가 여기에다 뭐 하나 지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 이러면 빌려주시나요? 안 빌려주죠. 그런데 여기 푸르지오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네들이 440억 보증도 섰어.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솔깃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빌리는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본 대출로 가기 전에 다리 단계의 대출이라는 것이죠. 보통 건설사, 금융사들이 보증을 서고요. 제1금융권의 사업 타당성 통과 이후 본 PF 대출로 넘어갑니다. PF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갚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PF 대출을 나중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의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로 대출을 갚고 또 여러분의 분양 대금으로 이러한 대출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PF 대출 자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대우건설에서 이거 미분양돼서 우리 PF 대출만 떠안고 빚쟁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그냥 440억 손실을 보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길게 끌고 가다가는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이쯤에서 손절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울산 동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대우 프로지오에서 미리 손절을 한 것일까요? 에메랄드 색깔의 막대기가 울산시 동구의 입주 물량인데요. 해당 주상복합이 지어질 울산 동구는 수년 동안 입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에 3,0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량이 과하게 풀리는 상황인데 대우 프로지오가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미분양이 속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손절하자, 미리 탈주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 동구에 2023년에 들어오는 3,000세대의 물량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당 주상복합 예정지보다는 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GS건설의 자이가 들어오는데요. 이미 다 지었고 입주를 몇 달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 거래는 가능합니다. 매물의 최저가를 보면 매물에 따라서 플러스 P도 있지만 상당수의 물량이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P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망설였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P의 거래라도 되면 다행이지 아예 미분양이 나서 손해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22년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 호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분양 추이를 보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막는 게 중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분양이 10만 호를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를 통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요. 여러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분양 추이는 과거 부동산 전성기였었던 2016년에서 2020년 이때와 비슷합니다. 이때에도 누적해서 7만 호 정도의 미분양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분양이 유지만 되면 다행입니다. 예전 부동산 화랑기에도 이 정도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분양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꼭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진정이 될지 그게 아니면 V자로 쭉 올라갈지 이것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사의 배째라 사태를 통해서 대우건설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은 매년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440억? 이 정도는 영업이익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중소형 증권사, 금융사들의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몇몇 증권사들이 망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의 배째라 탈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수 있죠.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이 너무 잘 팔리니까 공장을 늘려서 신발을 더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생산한 나머지 신발 재고가 쌓이면서 사장님은 결국 신발을 떨이로 팔고 공장 문을 닫아버렸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신발이 다시 부족해지고 이는 곧 신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물량이 많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는 곧 부동산 공급 부족 사태를 다시 한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25년, 26년쯤이면 공급 부족 문제는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3기 신도시 부근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급매로 잡아가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아직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입지 좋은 곳은 다 찝어줬잖아요. 서울시 전 지역, 과천, 하남, 광명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찝어준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 급매가 나오게 되면 무주택자 분들은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